안녕하세요. 착한금융교수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뉴스와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포인트만 짚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오늘의 이슈는 FOMC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텐데 한 번쯤은 뭐지 도대체? 현재 실검에도 그렇고 항상 나온 뉴스들이죠. 과연 이 FOMC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OMC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FOMC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FOMC 같은 경우는 FRS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여러분께서는 쉽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FRB 이사회고요. 세 번째로 FOMC 같은 경우는 그 회의 기구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FRS 같은 경우는 미국 중앙은행이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통화 금융정책을 결정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제도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통 페더럴이라고 하는 연방의 앞자만 따서 페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FRB입니다. 이 FRB는 이 FRS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사회라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직접 임명을 하고 상원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 FRB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 다음에 민간 기관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 민간 기관인데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한다? 뭔가 이상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 경제 같은 경우가 이제 로스차일드 등의 어떤 민간 자본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식으로 음모론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FOMC입니다. 이 FOMC 같은 경우는 통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말해서는 이제 연준리가 개최하는 정책 회의를 말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해가 되셨나요? 은행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FOMC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건데요. FOMC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말한 연방 페드 산하의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공개 시장 조작의 그 다음에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이제 공개 시장 조작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의 추이에 따른 공개 시장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 페드의 금융 정책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FOMC인데요. 자, 이 FOMC가 왜 중요하냐? 먼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주가가 있습니다. 이 주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 환율이겠죠. 자, 이 미 환율이 있는데 이 미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되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든다면 바로 말씀드리는 이 FOMC의 정책, 두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 부분이 있겠죠. 최근 이슈로는. 자, 여기서 이 FOMC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전망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받고 이 환율 영향은 바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제자죠.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21일 새벽이었고요.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 날이었죠. 자, 이 FOMC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준 금리의 동결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의 하향 조정입니다. 세 번째는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동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의 추이대로 그 전과 동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이 점도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투표자의 예상치를 점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점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제 2021년부터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을 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점도표, 자, 이 기준금리 동결 이슈에 대해서 이 점도표로 현재의 예상치를 점으로 표현하고 앞으로의 미래 예상치도 지금처럼 전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률 하향 조정입니다. 자,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미국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 변수 영향이 크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외 변수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죠. 자, 이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자, 이 브렉시트의 연장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 미국 자체의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의 축소 부분인데요. 자, 양적 완화 정책 축소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양적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올해 9월로 종료합니다. 자, 보유자산의 축소 정책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보유자산 축소라는 건 뭐냐면, 이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등의 자산을 시장에 갖다 팔고, 그 다음에 달러를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공급했던 유동성을 회수한다라고 말하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자산을 매수를 해서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만 의미를 좀 부연 설명드리면,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주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이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가지고 시장의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양적 이제 긴축 정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달러를 걷어들이는 정책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책, 즉 이러한 정책이 2019년도 9월에 종료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이후에 과연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씩 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주요 채권 금리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를 간단하게는 공포 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공포 지수라는 거는 다 정의를 하면은 이 S&P 지수의 옵션 가격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 30%다 라고 말을 하면은 한 달간 주가가 약 30%의 등락을 거듭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부분이 되겠죠. 자, 현재 이 FOMC의 발표 이후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반등하고 있죠. 자, 이 공포지수 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우지수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HYG라고 해서 하이 릴드 펀드입니다. 자, 고수익 펀드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수익 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이제 채권을 유동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이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등급이 BB 플러스 이하인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위험이 높은 대신에 이제 금리는 일반 우량 채권보다는 2에서 3%포인트가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게 된다면 이 포인트가 좀 더 인상이 되겠죠.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고수익 펀드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다른 금융계 변화 하나로는 EM이 있습니다. 이 EM 같은 경우는 Emerging Market ETF가 말하는 건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상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그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FOMC를 얘기를 했고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했지만 좀 그래도 어렵죠. 자, 이 FOMC 같은 경우가 왜 우리나라 주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물론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발표여하에 이제 귀를 기울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영향에 조금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현재 이제 투자 심리를 그동안 위축시켜 왔던 이제 긴축 정책 같은 경우에 완화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다고 크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준에서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에서 3.7로 살짝 증가 조정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경기 둔화란 우려라는 단어 자체는
살펴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지난 12월 회의 때 같은 경우는 스트롱하다 했거든요. 스트롱이다 보니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솔리드하다 말했습니다. 즉 탄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슬로우하다라고 했어요. 슬로우. 즉 둔화했다는 거 표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비둘기파 FOMC다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둔화된 어떠한 좀 더 완화된 의미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FOMC의 회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을 두고서는 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러와 약세로 인해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들 같은 경우가 물론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FOMC의 결정이 경기 둔화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부담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FOMC의 주요 내용 이후에도 최근에 발표된 거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때문에 삼성 반도체나 또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죠. 그런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의 주가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착한경제연구소의 카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